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드디어, 그렇죠? 드디어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구슬을 끼워야죠. 이제 시험장에 가서 자기 답안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득점을 하는 것이. 자, 근데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르는 거 없다. 그렇죠? 근데 모르는 거 없는데 어떻게 돼요? 잘 써야 한다. 잘 쓴다. 그러니까 자기 아는 거를 정확하게, 그렇죠?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제 내가 여러분 처음 시험 보시고 채점 결과는 모르는 것 없다?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거야. 이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첫 시간에 야단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서술형 문제 두 개를 냈고, 기평 문제, 경제학 전부 계산 문제, 정답 제대로 그래도 전체 빠지지 않고 전체 다 쓴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긴장합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 이거요. 그렇죠?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리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겠죠. 남은 시간은 근데 충분해. 시간은 충분하고. 자, 그 대신 또 그리고 우리가 공부 안 한 내용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그렇죠? 정리를 하고 이론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잘 쓴다. 이거까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충분하다. 그 대신,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새로운 주제 널리고 확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는 주제를, 그죠? 컴팩트하게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인데, 자, 요령은 뭐겠어요? 요령은 우리가 지금 매 시간 8번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전 과정이 8개로 슬라이스 쳐서 정리해 간다 이거야. 그렇죠? 8분의 1씩. 그럼 경제학 빠지는 부분 없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학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이 안에 다 포괄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다뤄지는 내용 이것만 정확하게 한다. 그렇죠? 아, 이거 나 공부 안 한 거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심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과 기출 문제 또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다뤄지지 않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너도 나도 다 몰라. 그럼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 돼버린다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도별로 나가진 않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섞어서 나오되 그 내용이 자 8분의 1로 나뉘어서 다르게 되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책임져야 돼 본인이. 이거 심각한 거죠. 어제 시험 봤는데 제대로 답안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쓴 사람이 2명밖에 안 된다 이거야. 자, 긴장해야 되겠죠? 그 2명은 이름도 얘기할까? 예, 2분, 여학생 2분이었어. 자, 그러니까 이거는 긴장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알지, 어제. 내가 지적 안 해도 본인이 알 겁니다. 내가 답 못했잖아,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그럼 그거 긴장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2분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또 그죠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전체 포괄적으로 이해되는 사람이 2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나가는 대로 그러니까 8분의 1씩 매일 시험 보고 나서 한 줄 동안 복습하는데 이론 정리하고 그다음에 답안 작성, 그렇죠? 답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정리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봤던 모의고사, 국어, 해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시된 서술형 문제가 매주 2개씩 아마 거의 이렇게 나갈 텐데 거기서 예시 답안 가지고서 우리가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좀 코멘트하고 그 다음에 보충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보충 문제, 다뤄진 문제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충 문제는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분량이 좀 부족하다고 싶으니까 작년에 했던 거
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내 생각은 우리가 주제는 충분히 연습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모르는 문제, 이거 불명확하게 넘어가는 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한테는 내가 좀 미안한데, 새로운 문제를. 근데 새로운 문제 하는 것보다 작년에 내가 처음 교원 임용하면서 문제를 작년에 정말로 내가 공들여서 냈거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올해도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숙제 하나씩 더 추가로 내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쭉 같이 공부했는데 논술형, 서술형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무르익질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론 아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서술 하는 거 하고가 잘 안 돼서 매주 하나씩 요거 숙제 내겠습니다. 숙제. 그럼 집에 가서 요거는 문제 보고 딱 정시 20분 안에 작성합니다. 그렇죠. 시험장에서 본다 하는 기분으로 20분 안에 작성을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요거 제가 다시 그 예시형 문제 뽑고 코멘트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말이죠.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봐가지고 숙제 한 문제를 더 늘리든지 해서 하는데, 우리가 논술형으로 다뤄줄 수 있는 주제 8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중요한 주제, 정말로 핫 이슈 중요한 주제 8개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 만든다 하는 기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잔소리 처음 도입부에서 마지막 한 가지 할 것은 하여튼 이제 마지막 이론정입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초조하고 어떻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요거 8분의 1씩 나눠가지고 매주 그게 공부하고 11월 달 한 달 여유 있죠. 그때 마무리한다는 기분으로. 그 대신 이론 정리하고 답안 작성하는 것인데, 이론 정리, 답안 작성을 흔적을 남겨라. 노트해라 이거지. 답안 작성은 특히 그렇죠. 자기가 파이널 내는 답안, 모범 답안 자기가 만든다는 기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의고사 진행 우리가 할 거. 자, 모의고사 진행은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기입형,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나오게 되죠. 서술형, 그 다음에 논술형인데, 기입형 문제는 작년 경제학이 완벽하게 전부 계산 문제 출제됐어요. 그거는 경제학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답형 문제 내는 것은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후반부줄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뭐 이런 거 써놓고 가로 채우기. 이거 누구나 다는 거니까 변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뭐예요? 계산 문제를 낸다. 계산 문제. 근데 보통 이제 시험제도 개편이 되고 한번 출제가 되면 그 경향이라는 게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한 2 내지 3년은 그 분위기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 대신 첫 해가 굉장히 쉬우면 그 다음에는 반동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 3년 동안 우리 요 분위기대로 작년에 했던 분위기대로 출제가 되되 난이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 문제가 날 거다. 기입형. 요거는 당연한 문제. 그런데 어제 내가 드린 여러분 어제 계산 문제는 정말로 평이한 기본적인 문제죠. 경제학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다 틀렸다. 그렇죠? 다 틀렸어. 탄력도도 다 틀리고, 내가 얼마나 구박을 합니까? 수업 때. 아유, 탄력도도 몰라요. 진짜 모르더라고. 계산 문제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동영상을 앞에서 찍어야 돼. 이제 얼굴 보여주면서 얘 탄력도도 못 풀었어요. 이제 그러면 긴장해서 하나? 그래서 요거, 근데 이 계산 문제는 앞으로 8번 계속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우리가 출제 가능한 모든 계산 문제를 전부 한 번씩 연습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 가도록 하고, 서술형 요거 8개씩이니까 큰 주제는 우리가 전부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서술형 문제는 뭐죠? 1개 내지 3개 문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경제학 같은 거 특히 이론인데 1개 내지 3개 문장으로 핵심을 정확히 요약해서 쓴다. 간략하게 쓴다 하는 얘기가 이거 연습 없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쓰고 자기가 다시 다 원고를 퇴고한다 그러죠.
과정을 거쳐서 한 번씩 마무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는 우리 그 답안을 보게 되면요. 근데 논술형 문제가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한 문제, 한 페이지에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문제, 그 다음에 반 페이지씩 주게 돼요. 그렇죠? 두 문제, 논술형 문제가 크게 두 개씩 질문이 들어가게 되니까 문항 두 개에 1번 문제,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4분의 1페이지 여기 들어가도록 그죠? 답안 작성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요 룰을 그대로 정확히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험 현장에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은 이 계산 문제 예습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지는 몇 시간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계산 문제 못 푸는 것에 대해서는 긴장감 느끼고 확실하게 그렇죠? 계산 연습 필요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알아, 그렇죠? 뭐 어제 풀면서 알았겠지. 아, 나 이거 풀었다 못 풀었다, 그렇지? 근데 계산 문제 못 푼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이론 정리 공부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경제학은 이런 과정이니까 계산 문제 이걸 가지고서 전체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문제 다 연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야 뭐 이제 펼쳐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했던 문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기평 문제 3개 계산 문제였는데 자,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 A형의 기평 문제 3번, 4번, 5번 세 문제인데 자, 3번 문제부터 봅시다. 이거 뭐 그렇죠. 탄력도 문제. 자, 기본적인 문제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장 균형, 그 다음에 탄력도 한꺼번에, 그 다음에 그 수요의 가격 탄력도 하고 지출하기의 변화. 크게 보면 세 가지 주제입니다. 자, 먼저 함수 주어졌죠. 그러면 수요 함수가 3P 플러스 11이고 QS 공급 함수가 4P 빼기 3이다. 그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균형이 나올 것이고 균형에서 탄력도를 구해라 하는 것이란 말이야. 지금 수요 공급의 탄력도인데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자, 수요의 가격 탄력도입니다. Demand Elasticity. 얘는 가격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까 측정해 보세요. 근데 그냥 계산하면 마이너스 값이니까 절대치 씌우죠. 가격 변화율로 수요량의 변화를 나눈 것이다. 그럼 이제 호탄력도 같으면 변동분으로 하면 되고 근데 호탄력도보다는 주로 이런 식으로 점탄력도 나오게 되는데 공식 외우고 있어야 되죠. 점탄력도 공식 어떻게 하면 되지? 델타 P, 델타 QD니까 자 이거 말로 풀어보시오. 여기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거다?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해라. 그렇죠? 수요 함수 가격 미분하고 그 다음에 수요량과 가격 대입해서 풀면 되겠지. 이게 점탄력도죠. 근데 만약에 이게 호탄력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호는 수요 곡선상 일부 구간이니까 변동분으로 나눠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변화율 대입하면 되겠죠.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도란 말이죠. 끝. 공식 기억하고 대입해서 풀면 돼. 근데 이걸 틀렸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죠. 자, 갑시다. 이게 수요 함수입니다. 수요 함수 미분해라. 미분값 얼마죠? 수요 함수 가격으로 미분함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가격하고 수량인데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균형 찾아야 되죠. 자 근데 시장 균형 조건은 뭐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이다. 자 힘차게 말해봐봐. 여기서 수요량 몇 개? 마이너스 3P 플러스 11개죠. 가격이 정해지게 되면 구체적인 몇 개 나오겠지. 자, 공급량 몇 개? 4P 빼기 3이죠.
이게 균형 조건이라 이 말이야. 시장이 균형이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문제에서 수요량은 요거, 공급량 요거니까 같다. 풀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가격 넘겨서 암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7P. 아이고, 되게 금방 나왔다. 가격 얼마? 2지. 가격 2가 나왔으면요. 대입하면 수량. 자, 수량은 몇 개 나오는 거야? 2. 여기다 대입할까? 그럼 8, 3 빼니까 5가 되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가격이 2고 얘가 5란 얘기죠. 그렇죠? 대입해라 이거예요. 자, 가격 얼마? 2. 거래량, 수요량 5개. 그러면 탄력도는 얼마가 나와요? 그치? 자, 공급 탄력도 어떻게 구하나요? 얘는 공급 함수를, 요거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할까 측정해 보겠다. 근데 얘는 자체가 늘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변화 방향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씌울 필요 없고, 요거지. 공급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하시라. 그 다음에 공급량 가격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공급 함수 미분값 얼마? 4. 가격 2, 거래량 5죠. 그래서 얼마? 8. 맞나? 내가 틀리게 계산하면 즉시 지적해. 나는 계산 맨날 틀려. 맞았어 이거? 1.6인가? 어때, 맞았어요? 손 들어. 나 틀렸다. 힘차게 손 들어 봐봐. 다 맞았어, 2개? 틀렸지? 맞았어? 틀렸지? 헤이, 그대는? 자, 왜 틀렸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봐. 왜 틀렸어? 계산 문제 틀린 분들. 공식을 깜빡했나요? 아니면 계산하다가 나처럼 잘 틀렸나? 뭐가 문제야? 그렇죠? 만약에 탄력도 정의, 개념, 공식이잖아요. 이게 헷갈리면 이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탄력도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이렇게 보시고, 근데 만약에 요건 이제 점 탄력도로 하면 좋은데, 뭐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200원이 됐는데, 근데 수요량은 뭐 10개에서, 그쵸? 6개가 됐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호탄력도죠. 호. 수요곡선상 일부 구간의 변화니까 이때는 변화율로 구해야 되겠죠. 자, 가격 변동률 몇 퍼센트? 예를 들면 20%가 올랐지. 1,000원에서 1,200원 됐으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은 10개에서 6개 됐으면 마이너스 몇 퍼센트 변화한 거야? 4개 변화한 거니까 40% 변화했죠. 맞았지? 그러면 탄력도 얼마예요? 2.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로 수요량이 변화를 한다. 근데 호탄력도는 이런 식으로 변동분이 상당히 크면, 그죠? 변동분 변화율로, 그죠? 구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처럼 점 탄력도는 한 점은 미분한다. 자, 한 번만 힘차게 말하고 갑시다. 수요 탄력도, 점 탄력도 어떻게 구한다? 수요 함수를 미분하는 것입니다. 공급 함수는 공급 함수를 미분해서 대입해서 풀어라. PQ.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근데 경제학의 관행이 말입니다. 함수식하고 곡선식은 서로 뒤집어져 있는 거죠. XY축을 바꿔서. 마샬 기회의 경제학 관행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곡선식으로 바꿔야지. 연습 한번 해줍시다. 만약에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p 플러스 11인데 요거 그림 그려야 되겠다. 그럼 수요 곡선식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지? 수요 함수 식을 가격으로 정리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넘기고, 그렇죠? 그래서 가격으로 정리한다 이거지. 그렇죠? 절편이 어떻게 됐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수요 곡선 되는 것이지. 그치? 자, 저기 공급함수입니다. 공급함수가 4p 빼기 3으로 주어져 있다. 얘를 필요에 의해서 그림 그려야 되겠다 하면 공급곡선 식을 노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죠? 가격으로 정리해야 되지. 자, 4p 3 플러스 qs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으로 해야 되니까 4분의 3 절편되고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죠. 4분의 1이 되는. 그러니까 절편이 4분의 3, 기울기가 4분의 1이 되는 공곡선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지. 그렇죠? 이 문제가 지금 이거지. 뒤집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그렇죠? 함수식이 아니라 지금 함수식으로 놓고 탄력도 구해라 이렇게 됐는데 곡선식으로 주고 탄력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자, 이쪽으로 와서 탄력도는 함수를 미분해서 구한 것인데 함수 미분값은 뭐와 같다? 지금 보면 그림을 서로 뒤집어 놓은 곳이니까 자, 수요 함수 미분값은 뭐와 같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거죠. 자, 공급 함수 미분값은 뭐가 되고 공급 곡선 기울기의 역수다 이거야. 그렇지? 요거 한 가지만 따라서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역의 관계가 되겠지. 기울기가 크면 분모가 크니까 어떻게 돼? 탄력도가 작아지겠죠. 기울기가 크면 탄력도 작고. 자, 그래서 탄력도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요 함수, 수요 곡선, 함수와 곡선식과의 관계, 탄력도, 호 탄력도, 점 탄력도 이런 것들 연습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 뭘 물었냐 하면 첫 번째가 탄력도 구해라.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도, 공급 가격 탄력도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었던 게 뭐지? 또한 균형 상태에서 공급자에게 종량세가 부과됐다. 그러면 소비 지출액이 어떻게 될런지 설명해 봐라. 자, 종량세 부과 여기야 여기. 종량세가 부과됐다. 일반적으로 종량세는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누구한테 부과된다? 말이 없으면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 조세행정 편의상. 근데 종량세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이죠. 완전 경쟁이 이게 수요 공급했으니까 완전 경쟁이라는 얘기인데 완전 경쟁 시장 공급 개별 기업 수평 합인데 MC란 말이야. 근데 세금 종량세가 부과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정액세만큼 어떻게 돼요? 종량세액만큼 한계 비용이 증가한 셈이 되죠. 왜냐하면 한 개 추가 생산할 때마다 종량세 세금 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지? 세금이 부과되게 되면 MC에다가 그렇죠. 종량세 T0만큼 그렇죠. 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내 질문입니다. 만약에 종량세를 10원을 매겼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연습 문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여기서 미리 한번 해보십시다. 세금 부과됐다. 이때 균형 가격하고 거래량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이 계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서 미리 한번 해보면 종량세 부과한 만큼 얘가 상방이동하니까 새로운 균형에서 얼마냐. 지금 이 균형을 찾았잖아요. 지금 아까 보니까 가격이 2원 거래량 5개 나왔는데 10원 부과됐다.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면 상방이동한다고 했으므로 계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돼야 돼? 공급 곡선의 절편이 종량세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소리내서 말해봐봐. 종량세가 10원 부과됐다면 조세 부과 후 공급 곡선 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수요 곡선이지. 그러니까 여기 요거
여기 공급곡선이지. 그런데 10원 부과됐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절편만 10만큼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자, 원래 절편 4분의 3 플러스 10 되겠죠.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기울기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굳이 해본다면 4분의 얼마냐? 43. 그렇지? 절편. 이렇게 놓고 새롭게 균형 조건에 따라서 풀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상방이, 그러면 균형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량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 상방이동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르게 되는데, 가격이 오르는데, 근데 가격이 오를 때 탄력적이죠, 지금. 수요가 탄력적으로 나왔어. 아까 1.1 나왔나? 1.2 나왔다.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 소비 지출액은 줄게 되죠. 그래서 줄어든다. 자, 이것이 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두 번째, 탄력도와 지출액과의 관계 한번 정리 빨리 합시다. 탄력도와 지출액과의 관계인데,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모의고사에서 다뤄지겠습니다만은, 지출액인데 두 가지 기억해야 되지. 두 가지 뭐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 소비 지출액은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죠. PQ인데 이것으로부터 보시면 변화율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됐죠? 소비 지출액의 변화율은 곱하기는 더하기 되지.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이지.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계산 문제에 출제될 수 있죠.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탄력도 공식인데, 탄력도는 가격으로 수요량 변화율 나눈 것이죠. 근데 변화 방향은 서로 반대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 관계를 이용을 해서 탄력도와 지출액과의 관계, 수리적인 계산 문제 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탄력도가 3인데 가격이 10% 올랐다고 한다. 소비 지출액의 변화는 얼마요? 뭐 이런 식의 문제들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한번 해볼래요? 암산. 탄력도 3이래. 근데 가격이 10%.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몇 퍼센트? 그렇지? 3이니까 마이너스 30이죠? 그러면 지출액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나요? 10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렇지? 지출액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20. 그렇지? 그래서요, 여기서 요 이제 단순한 계산 문제, 이게 출제될 수 있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문제 내면 열의 9은 틀려. 그 희한한 일이야.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전체 수험생 중에서 열의 9은 틀리는데 우리는 다 맞추자고. 플리즈. 할 수 있죠? 이거 왜 그래? 관심 안 가지니까 그런 거야. 에이, 저거 네가 못 풀게. 그러다가 실제 가면 못 풀잖아. 자,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이제 수리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탄력도와 지출액 정리해야 되죠. 그대로 내가 들이대 볼게요. 탄력도가 1보다 크다, 1이다, 1보다 작다. 가격이 내린다. 그럼 수요량은 증가할 텐데 가격이 오른다. 그럼 수요량은 줄겠지. 지출액의 변화를 자, 내가 묻는 대로 답하시오. 탄력도가 1이야. 오르건 내리건 1이면 소비 지출액은 어때? 변함이 없죠. 왜? 1이면 봐라. 얘가 1이면 가격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이 서로 같으니까 캔슬 아웃 돼가지고 제로야. 안 변해. 자, 그런데 요거 답해 이제. 탄력적일 때 1보다 클 때, 탄력적일 때 가격이 내려. 그러면 소비 지출액은 어떻게 되고? 탄력적일 때 가격이 내리면 증가하고,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내리면
감소하죠. 저 관계에다 대입해서 봐도 좋고. 오를 때 탄력적이면 여기 이제 우리가 나온 얘기죠. 얘는 증가하게 돼. 그렇지? 이거 어떤 거 뭐 저렇게 저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해를 하건 아니면 우리가 그림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게 있죠. 만약에 수요 곡선 우하 향하는 직선이면 가운데서 얼마? 1이지. 왼쪽에서 1보다 크고 오른쪽에서 1보다 작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탄력적일 때 가격이 내리면 소비 지출액은 증가한다. 그렇지? 비탄력적일 때 내리면 감소한다. 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겠고. 자, 반대로 가격이 오른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면 지출 여기서부터 출발 증가.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면 감소. 그렇죠? 이 그림을 이용해서 기억해도 좋고. 근데 이거야 뭐 잘할 수 있겠지. 자, 이게 1번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문제 여러분 단순 계산 문제고, 그렇죠? 탄력도와 지출액과의 간의 관계고. 자, 보충 문제 한번 봐주세요. 이건 뭐 출제 확률 100%라고 보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런데 자, 보충 문제 보셨지? 어떤 시장의 개별 소비자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개별이야 개별 주었어요. 근데 이제 요 문제 특징은 뭐지? 지금 우리가 푼 문제와 다른 점은, 그렇죠? 개별 함수로부터 시장 함수 도출하기. 요건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다뤄졌던 주제죠. 자, 그래 놓고 문제는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탄력도를 구해봐라. 그렇죠? 탄력도. 그 다음에 공급자 한 명이 증가할 때 이 시장의 총 거래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얘기부터 한번 합시다.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해설 거기 붙어 있었다면 해설 쳐다보지 말고, 시장의 소비자와 공급자 각각 2명이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 공급 함수 어떻게 되고 수요 공곡선 해서 그림 한번 그려봐봐. 그림. 이거는 절대절명이입니다. 자, 근데 내 요구사항인데요. 요건 함수가 됐지. 요거를요, 곡선식으로 먼저 바꿔놓고 이렇게 한번 구해봐봐. 곡선식부터 나처럼 연습장에다가 여기다 해놓고 옆에다 쭉 쓸 거야. 요거 한번 암산으로 한번 해보죠. 가격으로 정리한다. 자, 됐지. 제시된 함수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Q 10-P 공급량은 -5 플러스 2P. 자, 일단 이걸로 갑시다. 그런데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2명이다. 그럼 우리가 수평합으로 더한다 이런 얘기인데, 함수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게 인디비주얼이죠. 인디비주얼,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함수고, 인디비주얼, 개별 공급자의 공급 함수. 그러면 마켓 디맨드, 여러분 이건 어떻게 구하지? 시장 수요량은 개별 수평합이다. 일정 가격에서 모든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을
더한다. 그런데 똑같은 수요를 갖는 소비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했나? 소비자 숫자 곱하기 QID 하면 되죠. 요거 음미합시다. 개별 소비자가 소비량이 몇 개? 근데 똑같은 수요를 갖는 소비자가 N명이 있다. 그럼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곱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지금 몇 명이라고? 2명.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은 몇 개입니까? 10 마이너스 P. 그렇지? 이렇게 구한다 이거예요. 풀면 되겠네요. 20 빼기 2P. 이게 마켓 디맨드 펑션이야. 시장 수요 함수. 됐지? 요거 어떻게 해? 마켓 서플라이는 개별 공급자 모두 더하면 수요 공급량을 더하면 되는데 똑같아. 개별 공급 함수가. 그렇다면 곱하면 되겠죠. 2명입니다. 여기도 N이 공급자 숫자라고 합시다. N 곱하기 요거 개별 공급량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죠? 구하시면 2명 곱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P가 되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4P. 그렇지? 이렇게 해서 시장 수요 공급 함수식이 도출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자, 요거 기억나요? 수요 곡선식으로 주게 되면 이제 시장 수요 곡선식이고 인디비주얼이죠. 인디비주얼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식이야. 요건 인디비주얼 개별 공급자의 곡선식이라면 시장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도출됐죠? 그림으로 보면 똑같은 수요를 갖는 소비자가 여러 명이다. 한 명일 때 이만큼 공짜 소비했을 때 2명이면 어떻게 되지? 이게 만약에 10이라면 2명이면 가격 제로일 때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20개 되겠죠. 3명이면 시장 전체 소비자가 3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된단 말이야. 자, 마켓 디맨드 커브 어떻게 구한다? 절편은 그대로죠. 절편은 안 변해. 그러니까 빼기 Q 어떻게 돼? 소비자 숫자대로 나눠라 이거야. 그렇죠? 기울기가 소비자 숫자만큼 이렇게 완만하게 변화가 이렇게 하게 되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가시면 어떻게 되나? 10 빼기 2분의 1의 Q. 그렇죠? 이게 마켓 디맨드 커브. 그렇지? 예. 그렇다면 요거 공급 마찬가지겠죠? 자, 시장 공급 함수가 절편이 이렇게 돼 있다. 한 명이다, 한 명. 여기가 예를 들어서 2개다. 근데 똑같은 공급 함수를 갖는 공급자가 2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가격에서 똑같은 2개 더 공급하는 공급자 1명 더 있으니까 4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것도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소비자, 공급자 숫자대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절편, 얘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기울기가 0.5란 말이죠. 그럼 이걸 소비자 숫자대로 나눠라 이거야. 그렇죠? 소비자 숫자로 나누게 되면 되지. 그래서 절편이 2.5가 되고 2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0.25의 Q. 이게 시장 공급 곡선식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요거 연습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렇죠? 아까 그 탄력도 공식 알죠? 대입해서 풀면 되겠다. 이거지. 한번 해볼까? 수요의 탄력도 어떻게 한다고요?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한다. QDP다. 그러니까 수요 함수 미분값 얼마? 마이너스 2. 그치? 절대 씌우고. 그 다음에 얘 균형 대입해서 찾아낼 수 있겠죠.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시라 이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곡선식으로 주고 탄력도 구하라. 그러면 자 어떻게 됐다고? 탄력도는 원래 요거죠.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하고 여기다가 수요량 가격 대입한다는데 요거는 뭐와 같다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때는 기울기 요거죠. 요 놈의 역수 2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풀면 된다.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 명일 때 이런 얘기고. 그래서 꼭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꼭 풀어봐야 돼. 해설은 읽어보면 안 돼. 해설은 쳐다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에서요. 자, 이게 균형이 됐어요. 이제 균형이 됐는데 공급자가 한 명 증가하면 거래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여러분 공급자 증가했다.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자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시장 공급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가격이 어때요? 내리겠죠. 그러면 시장 공급이 증가. 아까 우리가 오늘 모의고사에 있어서 오르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내리는 걸로. 그렇죠. 그럼 가격이 내렸다. 그러면 탄력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요 보충 문제 1번 반드시 풀어보는데 여기서 내가 했던 것처럼 수요 함수로도 한번 해보고 일일이 균형 한번 다 찾고 탄력도 여러분 계산 문제니까 방법 없습니다. 연습장 옆에다 딱 손으로 놓고 그렇죠. 일일이 써서 꼭 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은 어제 모의고사 봤는데요. 이거 정답 낸 사람이 못 낸 사람보다 숫자가 더 적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는 경악했습니다. 엄마 전화번호 오늘 나 좀 다 가르쳐줘. 근데 문자 좀 보내게. 귀대기의 자녀가 탄력도를 계산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을 주지 마십시오. 뭐 하든지 술을 내야지. 자, 여러분들이 꼭 요거 정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균형 찾고 그렇죠. 탄력도 구하는 계산 문제. 그다음에 변화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공급자가 여러 명일 때 동일한 수요 공급함 여러 명일 때 시장 수요 공급 도출하기. 그렇지? 자, 요 문제 보충 문제에서 요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 단순 계산 문제. 경제학의 계산 문제 첫 번째 여기서 출제되는 것이지. 됐지?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